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히려 잘 모르는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투성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역사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외교적 이슈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외교, 정치, 젠더, 식민지 등등 여러 측면이 다층적으로 겹쳐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잘못했어를 넘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회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는 정신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둘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정신대가 위안부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특수성은 존재합니다. 근로정신대로 사람을 모집한 뒤 이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거나 성착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했기 때문이죠.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밖에도 일본군 성노예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노예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피해자분들이 계셨던 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이 단어, 즉 섹슈얼 슬레이버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라는 가해 주체와 위안부라는 피해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위안소는 일본군이 나간 모든 지역에 있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는 물론 파푸아 뉴기니까지 말이죠. 일본 국내에도 있었으며 다만 직접적인 전쟁터가 되지 않은 한반도에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영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피해자의 증언도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 내 위안시설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내에 위안시설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인 피해자가 적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군이 있는 곳을 향해 해외로 끌려간 여성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를 비롯해 네덜란드에서까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가명으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분이 없어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8만에서 20만 정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해 할머니 200여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서 정부의 피해 사실을 밝힌 분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명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죠. 피해자가 1만, 아니 단 한 명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위안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중 1932년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는 성병 예방, 강간 방지, 사기 고양, 방첩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강간 방지라는 목적의 경우 강간으로 인한 반일 감정으로 통치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위안소 설치 이후에도 강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안소에 가면 돈이 들지만 강간은 공짜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간을 저지른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위안부에 소속된 여성은 외출의 자유가 없었으며 방문 시간이나 이용 시간, 요금 등은 부대 내에서 계급마다 차이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기 이전 일본군 출신 인사들의 회고록에서 위안부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위안소를 공창제도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존재하죠. 둘,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으므로 성욕 처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셋,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위안부도 훌륭했다는 기술로 여성의 경험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들이 회고할 때 사용하는 훌륭했다는 표현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일본인 위안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아시아 곳곳에서 위안부로 지내야만 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인 여성을 비롯한 다른 민족 출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일본인 위안부의 경험으로 위안부 제도 및 위안부 문제를 일반화시켜버리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관점인 것이죠. 또한 여성은 남성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존재이고 그것이 여성에게도 보람 있는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어진 1990년대의 여성 운동이 존재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피해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인데요.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정대협이 결성되었고 수요 집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인이 데리고 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죠. 이후 관부재판 등 재판과 소송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넘어 법적인 분쟁으로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운동 초창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민족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담론으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져가게 되었죠. 이후 아시아 연대회가 시작되었고 피해 각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고노다마를 통해 사죄의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당시 일본 정권에서 추진한 국민기금이라는 사과 방식 역시 법적 해결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에 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가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조금씩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국제연대 운동의 결과로 2000년에 있었던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히로이토를 포함한 전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재판 자체가 민간에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렇다 할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